혹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신다고 느끼시나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는 정작 뭘 꺼내려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지갑이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누군가의 이름이 입끝까지 맴돌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순간을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기억력이 떨어진 게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많은 분들이 50대 이후 나타나는 깜빡거림을 곧바로 노화 현상으로만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구나 하고 자포자기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단정에 작은 균열을 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원인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원인들을 바로잡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약만 끊었는데 기억력이 다시 돌아왔어요. 잠을 제대로 자니까 머리가 개운해졌어요. 귀에 보청기를 하시더니 대화가 다시 즐겁다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다는 희망. 이 희망을 잡는 순간 우리의 뇌와 기억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억력 저하의 의외의 6가지 원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물의 부작용, 마음속 우울감과 불안, 영양의 불균형, 수면 부족과 수면 중 호흡장애, 청력 저하,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과도한 멀티태스킹. 이 6가지는 누구나 충분히 겪을 수 있고 또 누구나 바로잡을 수 있는 원인들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그게 혹시 치매의 전조가 아닐까 두려우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깜빡거림이 치매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부분은 생활 속 작은 원인들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 원인들을 알고 작은 실천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 기억력이 아직 충분히 살아있구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일상에 숨어있는 기억력 도둑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도둑들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 또한 함께 배워가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질을 잃는 게 나이가 아니라 기억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 대화의 맥락, 약속의 장소. 이 모든 게 사라지는 순간 삶은 여전히 흘러가도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그렇기에 기억력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노화 때문이 아니라 바로잡을 수 있는 원인 때문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뇌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힘을 믿으시고 함께 알아가 보시죠. 지금부터 기억력 저하를 부르는 의외의 6가지 원인 이야기 차근차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방금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하고 멍하니 서 있었던 경험. 분명 집 전화기를 들었는데 누구에게 걸려고 했는지가 순간적으로 기억나지 않는 경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노화가 온 거지 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꼭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원인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고 고개 끄덕이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약 때문에 생기는 기억력 저하예요. 70대 김어르신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셨어요. 물건도 잘 잊어버리고 대화하다가도 중간에 말이 막혀버렸죠. 혹시 치매가 아닌가 걱정이 돼서 병원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놀랍게도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원인은 바로 오랫동안 드시던 수면제였어요.
약이 몸에는 도움을 줬지만 기억과 집중에는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금 줄이고 생활 습관을 조정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한결 나아지셨어요. 혹시 지금 드시는 약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약물은 절대로 혼자 끊으시면 안 돼요.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우울감과 불안감이에요. 사람 마음이 가라앉고 지치면요, 머리도 함께 힘을 잃어버려요. 60대 초반 이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번호도 자꾸 헷갈리고 약속 날짜도 깜빡하셨죠. 그런데 치매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는 정상. 원인은 다름 아닌 깊은 우울감이었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 기억이 머물 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분은 상담을 받고 가족의 지지를 받으면서 서서히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잊어버리던 일들이 하나씩 다시 또렷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마음부터 돌보셔야 해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햇볕을 쬐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마음이 회복되면 기억도 함께 회복돼요. 세 번째는 음식 이야기예요. 영양 불균형이에요. 72세 박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시느라 늘 바쁘셨어요. 끼니도 대충 햄이나 라면, 빵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점점 집중이 안 되고 대화 중에도 말이 잘 막히셨어요. 영양 상담을 받아보니 원인은 바로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이었어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식단으로 바꾸셨어요. 3개월이 지나자 놀랍게도 기억력이 맑아지고 활력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매일 재건축돼요. 오늘 먹은 것이 내일의 뇌가 되는 거예요. 특히 녹황색 채소,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같은 음식은 뇌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오늘 내가 먹은 게 내일의 나다. 이 말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수면이에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지 하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수면의 시간이 아니라 질이에요. 68세 최 어르신은 낮에 늘 졸리셨어요. 대화도 자꾸 놓치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알고 보니 원인은 심한 콧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었어요. 잠자는 동안 숨이 자꾸 막히니까 뇌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억이 제대로 저장될 수가 없었던 거죠. 치료를 받고 나서 숙면을 취하게 되자 머리가 개운해지고 기억력도 다시 돌아왔어요. 혹시 밤마다 코를 심하게 고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숙면은 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5번째는 귀, 청력 저하예요. 생각해보세요. 말소리가 잘 안 들리면 뇌는 들리는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그러면 정작 기억을 저장할 힘이 남지 않아요. 74세 장 어르신은 대화할 때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어요. 가족들은 기억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난청이 원인이었어요.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서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기억력 문제도 크게 줄었어요. 여러분, 청력은 단순히 귀 문제가 아니에요. 귀가 막히면 뇌가 고생해요. 그리고 뇌가 고생하면 기억도 힘들어져요.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꼭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보청기 착용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건 뇌 건강을 위한 투자예요. 마지막 6번째는 바로 멀티태스킹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 TV, 라디오, 메신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뇌는 사실 멀티태스킹을 잘 못해요. 겉으로는 동시에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계속 주의를 옮겨 다니느라 효율이 떨어져요. 62세 윤 씨는 하루 종일 유튜브를 켜놓고 뉴스를 보면서 메신저까지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방금 본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어요. 놀랍게도 기억력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멀티태스킹은 능력이 아니에요. 뇌를 지치게 하고 기억력을 갉아먹는 주범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중요한 일은 한 번에 하나씩만 해보세요. 마무리 이야기. 자, 이렇게 6가지 원인을 함께 살펴봤어요. 약물의 부작용, 우울감과 불안감, 영양 불균형, 수면 부족과 수면 무호흡증, 청력 저하, 멀티태스킹. 이 6가지는 사실 우리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하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기억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나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어 하고 체념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생활 속에서 원인을 찾고 바꿔가면 기억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도 매일 새로운 기억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힘을 믿어보세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2, 김영숙 어르신이에요. 원래는 동네에서 손재주 좋은 분으로 소문나셨죠. 옷도 척척 고치고 반찬도 손맛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반찬에 소금을 2번 넣고 뜨개질하다가 코를 놓쳐서 다시 풀기를 반복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이었죠. 엄마, 나 오늘 간다고 했잖아. 언제 얘기했니? 딸아이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서로 답답하고 속상해서 결국 말다툼으로 끝나는 날도 많았대요. 영숙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치매가 온 것 같아. 나 무서워. 가족은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뇌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었어요. 기억력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단순히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원인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약물이었어요. 영숙 어르신은 고혈압 약과 위산 억제제, 그리고 가끔 통증 완화제를 드시고 있었어요. 여러 약을 한꺼번에 드시다 보니 부작용으로 기억력이 영향을 받은 거였죠.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정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는 걸 느끼셨대요. 아, 이게 약 때문이었구나. 그제야 한숨이 조금 놓이셨어요. 두 번째는 마음 문제였어요. 사실 영숙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혼자 식사할 때는 숟가락도 제대로 안 드는 날이 많았죠.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머리도 덩달아 텅 빈 것 같았대요. 하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딸이 매일 전화를 걸어 엄마 오늘 산책했어? 하고 물어봐 준 거예요. 처음엔 귀찮다고만 하시더니 어느 날은 그래, 햇볕 좋더라 하고 대답하셨어요.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면서 기억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식습관이었어요. 남편이 계실 때는 손수 차려 먹었는데 혼자 남으니 대충 라면, 빵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죠. 영양 불균형이 뇌에 직접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면서 채소와 과일을 늘렸어요. 처음엔 억지로 먹는 듯 했지만 어느 날은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거 토마토 달고 맛있네. 내일도 사오자. 그 말에 가족들이 모두 웃었대요. 식습관이 바뀌자 활력이 돌고 집중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네 번째는 수면이었어요. 영숙 어르신은 밤마다 뒤척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늘 졸음이 쏟아졌죠. 알고 보니 수면 무호흡증이 원인이었어요.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니 밤에는 푹 자고 아침에는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개운하게 잘 수가 있네. 그 한마디에 가족들은 눈물이 핑 돌았대요. 다섯 번째는 청력이었어요. 어르신은 귀가 잘 안 들리는 걸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방치하셨죠. 하지만 귀가 안 들리니 대화도 자꾸 놓치고 결국 기억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졌어요. 어머, 새소리가 이렇게 예뻤나?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빛났다고 해요.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니 기억도 더 잘 붙잡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멀티태스킹이 문제였어요. 어르신은 텔레비전을 켜둔 채 휴대폰을 보고 동시에 손자와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방금 한 말도 금세 잊어버렸죠. 딸이 조언했어요. 엄마, 한 번에 하나만 하자. 지금은 손자 얘기만 들어줘. 그날부터 습관을 바꾸셨대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자 기억도 훨씬 또렷해졌어요. 6가지 원인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동안 영숙 어르신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았고 딸과의 약속도 기억하셨어요. 심지어는 친구들과 모임에서 노래 가사를 또렷하게 따라 부르셨죠. 주위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때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치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생활 속 잘못된 습관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고쳤더니 머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한 분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하고 웃음을 되찾는 순간, 그 웃음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에요. 가족에게는 희망이고 본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무조건 노화 때문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원인들 때문일지도 몰라요. 영숙 어르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혹시 오늘도 깜빡깜빡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절망하기보다 그 원인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바꿔보세요.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나도 다시 기억할 수 있구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은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돼요. 약을 확인하고 마음을 돌보고 음식을 가꾸고 잠을 챙기고 귀를 열고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그 모든 게 모여서 우리의 뇌와 기억을 다시 살려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의외의 6가지 원인을 함께 살펴봤어요. 혹시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저건 나 얘기인데 하고 떠오른 부분이 있으셨나요?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마음의 무게가 만드는 건망증, 대충 먹는 식습관이 뇌를 지치게 하던 순간, 밤마다 이어지는 불면과 콧골이, 들리지 않아 대화가 막히던 답답함,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다 결국 기억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이 모든 게 사실은 노화가 아니라 우리 삶 속 습관과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 내내 김영숙 어르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처음엔 나 치매인가봐 하시며 고개 숙이던 그분이 이제는 활짝 웃으면서 나도 아직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장면 말이에요. 그 미소 하나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이 약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경험이에요. 하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요. 나는 이제 늙었어. 어쩔 수 없어. 하고 체념하면 기억력 저하는 곧 삶의 무기력이 돼요. 하지만 원인이 있겠지. 고쳐보자. 하고 마음을 세우면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워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는 건 살아온 날들을 품고 그 속에서 새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기억이 흐려진다는 건 그 희망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만 뇌가 잠시 쉬고 싶다고 나를 좀 더 아껴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뿐이에요. 그 신호를 무심히 넘기지 않고 살짝 귀 기울여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다시 반짝일 수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억이라는 건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기억은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람이고 우리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 자식과 나눈 약속을 기억하는 것, 함께 웃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게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지키는 건 곧 삶을 지키는 일이에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내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걸음만 내디드셔도 돼요. 약을 점검해보는 것, 마음을 조금씩 나누는 것, 식탁 위에 채소 하나 더 올려놓는 것, 오늘 밤 30분만이라도 더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귀를 열고 소리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중요한 순간엔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 이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당신의 기억을 지켜줄 거예요. 사실 기억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회와 함께 지키는 거예요.
내가 깜빡할 때 옆에서 웃으며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억을 놓칠 때 함께 기록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고 또 하나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억이 흐릿해져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 벌써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으신 거니까요.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깜빡임이 찾아와도 그걸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는 힘이 우리에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는 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믿는 한, 기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다짐해 볼까요? 오늘부터는 체념 대신 작은 실천을, 두려움 대신 희망을, 그리고 잊어버림 대신 서로의 기억을 선택하자고요. 그 선택이 모여 우리를 다시 웃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당신의 삶은 오늘도 새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억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소중해요. 그러니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당신의 오늘은, 그리고 당신의 내일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아, 기억력이 떨어진 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구나.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고 작은 희망이 싹 트셨나요? 그렇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이 채널을 만들고 오늘의 이야기를 전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가며 깜빡깜빡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나는 늙었어, 끝났어 하고 체념하는 대신 아직 늦지 않았어, 바꿀 수 있어 하고 다짐하는 것. 그 마음 하나가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해요. 그리고 이 채널은 바로 그 다짐을 함께 지켜드리는 곳이에요. 이곳 감동 스토리 채널은 단순히 건강 정보만 전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드리는 채널이에요. 오늘은 기억력의 비밀을 나눴지만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삶에 용기를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구독 버튼 하나를 누르는 건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가져오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아요. 구독을 눌러두시면 당신의 휴대폰, 당신의 화면 속에 늘 따뜻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찾아올 거예요. 마치 매일 아침 편지를 받아보는 것처럼요. 오늘도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도 이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하고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 줄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움직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삶뿐 아니라 누군가의 삶까지 따뜻하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구독은 그 감동과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밝아지길, 당신의 기억이 조금 더 단단히 지켜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